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. 한 끗 차이, 한 끗 차이. 암만 해도 이찬원 씨는 이 한 끗 차이를 하면서 굉장히 결혼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 생깁니다.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, 즉 중형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었을 때가 많습니다. 근데 요즘 큰 범죄들이 남성만이 아닌 여성들의 범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. 즉 여성들이 굉장히 대범해졌다. 범죄를 저지르는데 남녀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.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, 엽기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. 이 한 끗 차이에서는 정말 사건이 이슈화됐던 그런 사건들을 발췌를 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심리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. 이번 주 주제는 미친 사랑입니다. 즉 사랑을 하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미친 사랑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미친 사랑, 이 두 가지를 조명을 했습니다. 한 가지 나쁜 사례는 정말 시신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시신 없는 사건. 약 2002년도 올림픽에 있었던 해 같습니다. 학원에서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. 명문대를 나와서 국어 선생님이고 얼굴도 예쁘고 바비 인형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선생님이 제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. 선생은 33살, 제자는 20살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선생은 이 제자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면서 나는 20억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용돈 이 선물 공세를 해서 곧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자가 27세가 되자 현타가 온 거죠.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자.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여성이, 이 연상의 여인이 초음파 아기 사진을 대뜸 보여주면서 나 임신했어 하면서 이 서영이라는 여자는 동훈이라는 이 제자를 만나서 음독을 하는 척 하면서 겁을 준 것이죠. 그런데 한 달 후 경찰이 이 동훈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한 달 동안 이 서영이라는 여자하고 연락이 안 됐다 그럽니다. 이 동훈이라는 남자친구가. 그러니까 어느 날 동훈이라는 이 청년을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 서영이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. 긴급 체포를 했다. 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. 그런데 이 서영이라는 여자가 구속된 이유는 본인이 부잣집 딸도 아니고 명문대를 그렇게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등등등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.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놓고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자기 생명보험에 끄떡 들어놓고 이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는 돈을 본인이 20억이 있다 했으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유산을 받은 것도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한 24억을 들어놓고 어떤 계략을 꾸미냐. 대구의 쉼터, 즉 오갈 데 없는 그 쉼터를 찾아서 가족관계가 없는 한 여성을 선택을 해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해서 꼬셔가지고 와서
독국물을 먹여서 이 여자를 죽였습니다. 그런데 이 여자를 죽이면서 이 죽인 여성이 본인인 것처럼, 즉 본인이 죽인 것처럼 하고 죽은 것처럼 하고 본인이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신분을 바꿔치기를 한 거죠. 사망자를 바꿔치기 한 거죠.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사건이 된 것이죠. 본인이 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하고 죽은 것으로 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타야 됐으니까.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? 이 여자는 근데 상습범이었습니다. 생명보험을 들어서 1억 3천만 원을 이미 타먹었고 백혈병이 있는 딸을 이용해서, 그러니까 결혼할 때 딸도 있었던 것이죠. 결혼도 했던 것입니다. 1억 3천만 원을 타먹었고 이번에는 본인의 생명보험을 들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. 이 여자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. 너무 오싹하고 무섭지 않습니까? 요즘은 여성들이 마음을 먹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이 이 현대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한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리창수라고 북한에서 유명한 공훈 체육인 대우를 받고 있는 리창수, 이 사람이 1989년 올림픽 선수로 나갔을 때 이때 이제 금메달을 딴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공훈 체육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때 대만 여자 대표 유도로 나왔던 선수가 리창수를 보는 순간 한눈에 뿅 간 거죠. 한눈에 반한 거죠. 아주 목이 길고 짧은 머리에 너무너무 잘생겨서 한편에 연애 편지를 쓰듯이 간 겁니다. 그런데 이 리창수 씨가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팀에게 져서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. 북한에서는 한국팀에게 지면 바로 아오지탄광 행위라고 합니다. 이 리창수 씨도 1989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에 졌기 때문에 바로 탄광으로 간 것입니다. 탄광으로 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탄광에 가 있으니까 이 한눈에 뿅 간 대만 선수는 이 리창수 씨를 보기 위해서 계속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갔는데 리창수 씨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, 탄광에 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건강도 나빠지고,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리창수 씨는 탈북을 할 것을 결심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리창수 씨는 쪽지를 이 대만 선수에 주고 탈북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극적으로 만난 것입니다. 즉 대만, 북한, 이 남한 이 3개국이 이들을 결혼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트라이앵글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. 표정도 아주 좋습니다. 아직까지도 그 사랑은 푸릇푸릇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리창수의 탈북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은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. 장성택이 아마 총살을 당한 것도 이런저런 일들이 나중에 알려주면서 김정은이에게 장성택이 총살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리창수 선수는 늘 코치가 옆에 붙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할 시기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이 코치에게 좋은 술을 듬뿍 먹이고 이 코치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동베를린으로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이찬원 씨는 이 광경을 보면서 또 울컥, 감동의 울컥입니다.
감동의 울컥입니다.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남녀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서도 위험한 거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찬원 씨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.